네, 안녕하세요. 정고현입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이제 어려운 주제를 발표하게 돼 가지고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발표할 주제는 이제 자료집에는 미중 간 패권 경쟁과 한국 외교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주제가 되는데요. 좀 더 이제 내용을 좁혀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 논문은 일단 미중 간 경쟁에 있어서의 경쟁의 의미가 무엇이고 지금 바이든 행정부와 시진핑 체제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 궁극적인 그 지향점이라고 하는 것이 그 경쟁이라고 하는 것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천착을 하면서 이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앞서 조비원 박사님처럼 외교사적인 논문은 아니지만요. 이제 현재에 대한 어떤 진단, 이제 미중 관계에 대한 진단과 이제 그에 기반해서 한국에 대한 기대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제 좀 논의하는 그런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논문은 이제 완성 단계는 아니고요. 정말 초고의 수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선 이제 경쟁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러한 미중 간의 경쟁에 이르게 된 지금의 앞서 많은 교수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자유주의 질서가 쇠퇴하게 된 그 원인으로서의 미국과 중국의 어떤 세력 변화와 미국과 중국 내부에서 이제 서로 다른 지향점을 갖고 있는 내셔널리즘의 발흥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나타나는 지금의 자유주의 질서가 어떤 와해되는 모습.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이제 관건이 아까 이제 조비원 박사님께서 발표하신 부분인데 이제 그러면 나머지 국가들의 이제 이익과 위협 균형이 상당히 다변화되고 있다. 이런 점에 있어서 그러면 이들을 어떻게 미국은 이끌어 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지점에서 어, 이익 기반 이제 코올리션이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특히 이제 미국의 동맹 정책의 측면에서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한 논의들에 기반해서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제가 최근에 다른 연구에서 이제 서베이 결과를 이제 미국 이제 그 샘플을 이제 갖고 있어서요. 그 부분들을 좀 이제 활용하면서 그 부분들을 좀 이제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발표문의 이제 첫 번째 페이지 이제 서론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트럼프 행정부와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어떤 중국에 대한 접근법의 차이점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두 행정부가 중국이라고 하는 국가 경쟁자를 이제 마주한 것에는 객관적인 어떤 현실의 이제 공유가 있으나 이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관계를 어떠한 지향점으로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가져가고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진단도 상당히 다릅니다.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어쨌든 미중 관계에 있어서 어쨌든 우위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져오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정말 전면적인 경쟁, all out competition이 이제 목표이자 수단이자 목표였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제 오히려 미중 관계가 상당히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갈등으로 수렴되곤 했다면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는 어젠가 이제 제이크 설리반이 다시 한번 이제 CNN에 나와서 이제 언급을 했지만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게 모든 영역에서의 어떤 컴피티션이라기보다는 어쨌든 미중 간에 존재하는 이제 협력과 이제 경쟁과 그다음에 갈등의 영역이 이제 공히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고 이 영역들 사이에서의 그런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될 것이냐 그러한 이제 인식 차원에서 그런 공존으로 이제 공존이라고 한다면 이제 뭐 양극 체제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지만 양극 체제라고 하는 건 좀 이따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두 서로 다른 체제가 이제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이제 전구를 중심으로 좀 더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특히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작동 방식을 찾는 게 목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바이든 행정부는 어쨌든 이제 이념이라고 하는 부분,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웬디 셔먼의 방중 당시에 뭐 이제 세 개의 조건과 두 개의 리스트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조건을 내면서 이제 거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미국은 어쨌든 그러한 공존을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 이제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초기적인 목표이고 그것이 쉽지 않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상당히 장기적인 경쟁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그런 블록화를 원하느냐 이제 이것은 이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이제 신냉전의 이제 논의와 이제 연관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지금의
국제 체제가 어떤 미중 경쟁으로 인해서 블록화되는 것이 미국에게도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봤던 어떤 군사력 중심의 혹은 이제 경제 정치 중심의 어떤 이런 경쟁이라고 하는 거 상당히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거다라고 본다면 바이든 행정부는 좀 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금 자유주의 질서가 이제 와해되고 있고 그것을 떠받치고 있었던 그 하부 구조라고 하는 그 구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영역에서 이제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 하에서 그러니까 다양한 영역에서 단순히 이제 군사뿐만이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기술 모든 영역에 있어서 밸런스가 무너지고 있다는 측면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러한 각각의 영역에 있어서의 단순히 미국이 양극화함으로써 이길 수 있는 것이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이제 경제 분야에 있어서도 미중 경쟁이라고 한다면 국가가 메인 행위자가 아니라 이제 사기, 그러니까 프라이빗 엔터프라이즈가 이제 제일 중요한 행위자인데 그런 행위자를 블락시킬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바이든 정부는 그것이 미국에게도 좋지 않고 그런 것이 올바른 이제 국제 어떤 경제 질서에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블록화는 이제 미국이 상정하고 있지도 않고 그것이 이제 지금의 자유주의 질서를 이제 유지하는 데에도 좋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제 여러 번 이제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블록화라기보다는 이익 기반의 여러 가지 영역에서의 코올리션이 상당히 중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게 아까 이제 조비온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쿼드라고 하든지 오커스는 약간 다른 의미이지만 뭐 이제 쿼드 파트너십이라고 하든지 혹은 이제 지금 유럽 국가들이 들어와서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코올리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기존의 이제 자유주의 질서를 단순히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자유주의 질서를 만드는 데 있어서의 어떤 새로운 하부 구조를 만드는 과정으로서의 이제 이익 기반 구조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논의를 진행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장에서 이제 자유국제주의 질서의 이제 쇠퇴 부분에 있어서는 왜 지금의 그런 자유국제주의 질서가 그런 이익 기반 질서, 이익 기반 이제 코올리션을 필요로 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직 논문이 좀 초보적인 단계여서요. 이렇게 좀 매끄럽지 않은 부분인데 정말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두 번째 장에서 자유국제주의 질서의 쇠퇴 부분을 좀 다루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단순히 이제 뭐 어떤 세력 균형의 변화, 이제 흔히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중 경쟁을 다름에 있어서 미국의 쇠퇴 그리고 이제 중국의 부상, 이렇게 이분법적인 어떤 그런 세력 중심의 설명이 많이 되곤 하는데 지금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트럼프 때 단순히 놓친 거는 세력뿐만이 아니라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맞물려 있기 때문에 왜 그러면 이제 자유국제주의 질서 속에서의 어떤 리더십을 갖고 있었던 미국이 오히려 내셔널리스트한 모습으로 이제 회귀하게 되었느냐 상당히 아이러니한 상황이 왔고 그로 인해서 상당히 인워드한 이제 내셔널리즘이 이제 미국 내에서 이제 현저하게 됨으로써 트럼프라고 하는 리더십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약간 요 분석 부분은 단순히 어떤 이제 구조 중심의 현실주의적인 분석이 아니라 이제 그런 구조와 맞물려서 이제 돌아갔던 이제 국내 정치적인 정향들과 이제 함께 어떻게 리더십에 영향을 미쳤느냐라고 한 분석에 있어서 약간 니오클래시컬 리얼리즘에 좀 더 가까운 분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세력의 부상과 함께 국가의 부상과 함께 국력의 부상과 함께 동시에 나타났던 부분 중에 하나가 약간 이제 밖으로 향하는 인터내셔널리스틱한 어떤 내셔널리즘이었다면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상당히 내향적인 국가주의적인 모습이 이제 현저해지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또 말씀드리겠지만 오히려 이제 미국이 세력뿐만이 아니라 리더십의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내려오게 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왜 그렇게 이제 역설적인 상황이 나왔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자유주의 질서 차원에서 이제 어떤 외부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자유주의 질서, 특히 이제 신자유주의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어떤 소득 불평등이라고 하든지 그로부터 생겨난 양극화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미국의 자유주의 질서가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 때문에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그런 리더십과 그로부터의 자유주의 질서의 회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세력을 회복한다는 의미, 세력을 회복한다고 해서 지금의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이 단순히 회복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결국은 이런 이제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내셔널리즘과 맞물린 세력 분포라고 하는
하는 것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도 어쨌든 경기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요것이 그러면 어떻게 이제 향후에 그런 내셔널리즘을 이제 상쇄시킬 수 있을 것이냐 국가주의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제가 이제 논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과 연동이 되어야만이 지금의 어떤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글로벌 리더십, 이제 그로부터의 어떤 이익 기반 연합의 형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잘 설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논의들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그 미국의 그러면서 이제 평시 경쟁을 이끌어가는 이제 이익 기반 연합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뭐 이제 군사적인 충돌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중 양국은 너무나 이제 원하지 않는 결과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고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도 이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미어샤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공격적 현실주의 차원에서 이제 그럴 수 있다. 항상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최근에 미국 내에서 나오는 논의 중에 하나는 중국이 이미 경제 발전의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쇠퇴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프로보케이션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논의까지 요즘은 특히 이제 그런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조셉 나이 같이 이제 뭐 그러한 군사적 고조를 뛰어넘어서 양국 간에 이제 협력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협력적 경쟁이라고 하는 개념을 사용하면서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우발적인 상황에서의 군사 고조가 아닌 이상, 군사 위기 고조가 아닌 이상 지금의 어떤 우호적인, 그러니까 특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말을 빌어서 얘기를 하면 민주주의 진영의 우호적인 어떤 인도태평양 어떤 전구라고 하는 부분을 만드는 게 상당히 지역적인 목표이죠. 그런 것들을 달성하는 것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이고 이것을 위해서 이제 앞서 얘기해드렸던 그런 이익 기반 연합들이 이제 좀 더 많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이제 지금의 목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제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동맹들에게 어떻게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서베이 결과가 이제 맞물려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예, 그 표 1인데요. 저희 발제문으로 쓴 9페이지인데 예, 표 1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표 1을 보면은 일단 이제 미국 유권자들이 이제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과 동맹국들이 갖고 있는 이제 인식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라고 이제 많은 질문들이 항상 바이든 행정부의 질문을 던져봤을 때 주요 이제 정책 결정자들 항상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제일 좋은 중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좋은 아시아 정책이다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중국에 대해서 이제 관여는 끝났고 중국에 대해서는 어떤 좋은 정책이라고 할 거라기보다는 중국 외의 국가들을 관여시켜서 그들이 이제 미국의 편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연합에 이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중국 정책이다라고 하는 점들을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유권자들은 그럼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들에 좀 보면은 일단은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위협 인식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중국의 애드버저리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고 동의하는 수위가 상당히 높아지는 것은 맞지만 사실 표 1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주당 지지자와 공화당 지지자들은 상당히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압도적으로 중국이 제일 중요한 위협이다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좀 더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지지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제 중국에 대한 위협 인식은 높으나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민주당과 공화당 특히 이제 최근에 더 이제 관철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무당층, 인디펜던트 사이의 어떤 의견의 대립이 상당히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주는 데이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두 번째 표 2번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동맹국들 간에는 그러면 중국에 대한 입장이 어떻게 갈리느냐 제가 이제 서론에서 잠깐 다른 연구의 이제 사례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표 2에서도 말씀을 보실 수 있겠지만 주요 동맹국들은 어쨌든 중국이 부상하는 위협인 것은 알고 있고 이제 상당히 위협적인 건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익의 영역에 있어서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올해 특히 이제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져왔느냐, 뭐 이제 인권 문제에서부터 5G, 남중국해 1대1로 대만 문제까지 보면은 상당히 의견이 갈리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뭐 인권 문제가 사실은 제일 합의하기 쉬운 문제인 것처럼 미국이 예상을 했으나 그렇지 않은 것도 이제 이 표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미국도 어떤 대중국 관련해서 동맹국들 어떤 유니파이드한 threat perception을 가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더욱 interest based한 coalition을 이제 추구하는 데 상당히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coalition이 그러면 어떤 형태를 갖춰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지금은 이제 앞서 조비현 박사님도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여서 이제 이렇다 하는 그런 뭐 이제 공식은 없지만 대체적으로 지금에 보여지는 모습들은 나토와 같은 제도화된 형태는 아니고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에 의지하는 Coalition of Willing 같은 정말 spontaneous한 coalition은 아니고 그 중간 정도의 수준 정도에 이제 머물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공통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것 이제 코올리션을 결집시키는 것은 위협이라기보다는 이익 기반의 영향을 만들면서 앞서 얘기했던 것 같이 그런 자유주의 질서의 어떤 하부 구조를 다시 재정비하는 모습들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참여하는 행위자의 수익 예를 들어서 실페이지 하단에 있듯이 코올리션은 이제 뭐 다양한 국가가 참여할 수 있고 또 이제 다양한 행위자, 그 국가의 대표자가 고위급이든지 아니면 NGO든지 아니면 기업이든지 오히려 다양한 것이 더 좋은 이제 코올리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얘기하면서 좀 더 이제 촘촘한 어떤 그런 연대를 만들고자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올리션은 결국은 앞서 얘기했던 그런 자유주의 질서를 회복시키고 쇄신시킨다는 의미에 있어서 참여하는 국가들이 이제 많아질수록 생겨나는 정당성과 그다음에 그로부터 생겨나는 하부 구조가 좀 더 다양화되고 또 이제 이익 기반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의 권력 자원에 대한 어떤 선점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제 결과적으로 거기서부터 나타나는 이제 새로운 자유주의 질서로 이제 가는 방향을 이제 포석을 두면서 이러한 코올리션을 만들고자 한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 연구로서 이제 지난 코로나19 때 쿼드 파트너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해서 기대하는 부분들을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유권자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정책 결정가가 아니라 이제 유권자들에 대한 서베이를 해가지고 이제 좀 유권자들의 의견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제 한미 협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에 대해서 왜 그러면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도 미국 유권자들은 이제 미중 경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한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유권자들조차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 좀 재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서베이가 제가 이제 2021년 그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이제 돌렸던 서베이라서 의제 중에 뭘 제일 긍정적으로 평가하느냐라고 했더니 어쨌든 대북 정책이지만 그 다음에 있어서는 이제 대만 해협이나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의제들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다라고 하는 평가가 있습니다. 표 7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한미 협력을 좀 꺼리는 유권자들도 있어서 그 유권자들에게 그러면 왜 꺼리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어쨌든 앞서 말씀드렸던 그 경기 회복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동맹 협력을 했을 때 이제 드는 비용보다는 중산층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이제 더 많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견도 좋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미 동맹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느냐라고 했더니 대북 정책에 대한 한미 간 시각차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중국에 대해서 이제 좀 유화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불만이 민주공화당을 가르지 않고 이런 불만이 있다고 서베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뭐 미국 이제 행정부뿐만이 아니라 유권자들 사이에서 어쨌든 이제 미중 경쟁에 대한 의식은 상당히 높고 거기에 대한 동맹의 필요성도 상당히 인지를 하고 있고 한국에 대한 기도 상당히 높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이제 비공식적이든 공식적이든 어떤 그런 요청들이 이러한 이제 큰 맥락, 특히 이제 미국 정치 맥락에서 왔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서베이 결과도 좀 재밌어서 이제 좀 공유하고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 차원에서는 어쨌든 그 영내 국가들의 어떤 대중 이익이나 위협 분포가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미국 역시 이것을 유니파이드한 트랩 퍼셉션으로 이제 모으려는 노력은 거의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이런 선제적인 이익 중심의 이제 코올리션이 앞으로도 좀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